예, 지난 시간에는 컨설팅 이론을 여러분들과 그 공급 측면이나 수요 측면에서 알아봤었죠. 여러분이 컨설팅이 왜 존재하는지 이론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뭐가 되겠어요? 이런 컨설팅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고객에게 전달하는 절차를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살 때 궁금한 게 이게 정확한 절차를 거쳐서 여러분에게 도달이 돼야 여러분이 그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이나 그 딜리버리 과정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믿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컨설팅 서비스도 이런 수행 절차를 정확히 거쳐야만 뭡니까? 고객이 믿고 컨설팅 서비스를 여러분들한테 돈을 주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수행 절차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컨설팅 서비스가 고객에게 도달하기까지 절차가 궁금하죠.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특히 그렇습니다. 자, 이런 컨설팅 수행 절차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컨설팅 서비스가 여러분들 고객의 현장 문제 해결 현장까지 도달하고 제공되는지에 대한 이런 이론적인 근거들이 여러 학자들이 마련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걸 간단히 요약해 보면 이론적인 측면에서 절차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많은 컨설팅 회사들이나 글로벌 컨설팅사들이 스스로 컨설팅 현장에서 고객에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활용하고 있는 이런 실질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잘 들여다보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수행 절차라는 것이 이렇게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컨설팅 현장에서는 표준적으로 우리가 따르고 있는 절차가 있어요. 그런 표준 절차 모델이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르인과 샤인이라는 이런 학자가요, 1961년도에 소위 조직 이론을 연구를 하면서 컨설팅 모델을, 컨설팅 절차를, 소위 컨설팅 서비스 절차를 세 가지 단계로 제시를 했어요. 그게 이제 르인 샤인 모델이라고 그러는데요. 첫째는 우리 컨설팅 서비스라는 것이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잘 드러나게 해빙시키는 거다 이거죠. 뭔가 얼음 속에 딱 동결되어 있으면 문제가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딱 풀어보면 거기에 뭐 잡동사니가 있는지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해빙 단계고요. 두 번째는 그게 뭘 해야 되겠어요? 거기에 있는 문제 있는 것들을 알아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걸 무빙, 치워내야죠. 잘못된 것은. 그게 바로 무빙 단계라겠어요. 이동하는 단계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고 나서 그게 잡동사니 또는 잘못된 것은 다 치워버리고 나머지를 재동결하는 단계가 컨설팅이라는 게 이런 그 같은 단계를 거친다. 물론 이제 일종의 컨설팅을 들여다볼 때 이렇게 넓게 보는 방법도 있죠. 문제를 먼저 풀어서 알아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새롭게 조직을 구축하는, 이게 이제 르인 샤인 모델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콜프 프록만이라는 학자가 모델을 제시하는, 이건 좀 더 이제 구체적이죠. 우리 컨설팅 서비스라는 것은 먼저 고객을 뭡니까? 스카우팅. 한번 조사를 해보는 게, 고객이라는 게 이 사람이 무슨 문제 있는지 고객을 잘 스카우팅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고객과 이런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습니다 하고 착수를 해서 엔트리에 들어가고 나서 구체적으로 계약을 맺고 나서 고객의 문제를 진단하고, 진단한 고객의 문제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고객 문제 해결 플랜을 세우고, 이걸 고객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행동하게 만들고 그 결과를 평가를 하고 종료하는 이런 단계로 제시한 게 콜프 프록만 모델이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맥거리스라는 이런 학자가 제시한 모델은 컨설팅이라는 크게 뭡니까? 도입하는 단계, 두 번째는 접근하는 단계, 세 번째는 적용하는 단계, 이렇게 구분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도입이란 뭐예요? 컨설팅 서비스다. 첫 번째는 고객과 먼저 컨설팅 서비스 제공자가 만나서 접촉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하고 협상을 한 단계까지가 도입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협상해서 계약이 맺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구체적으로 고객에 접근해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분석, 진단을 하고 분석 자료에 대해서 고객이 과연 이게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피드백을 해보고 분석 자료 전반에 대해서 토의를 해서 문제를 알아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적용하는 단계를 거친다는 얘기예요. 그 적용하는 단계에서 뭐를 하겠어요? 구체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권고나 제안을 하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고객, 기업, 조직에서는 최고 경영자가 이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최고 경영층이 판단을 해야죠. 이건 당장 문제가 되는 거 아니니까 그대로 놔둬야 되겠다. 이건 반드시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의사결정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걸 권고를 하고 권고한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된다 하는 게 매거리스 모델이 되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국제 노동기구가 ILO, 인터내셔널 레이버 오거나이제이션이죠. 쿠바라는 학자가 제시한 모델이 밀란 모델이라는 거예요. 2002년도에 제시됐는데 이 모델은요. 우리 현재 컨설팅 시장에서 표준 모델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적인 절차 모델로는요. 첫 번째는 우리 한국에서요. 여러분 컨설팅 관련해서 아주 그 개발연대 초기부터 열심히 그 노력해온 기관이 있어요. 그게 한국 능률협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능률협회 컨설팅이 상당히 우리 한국 중소 중견기업 컨설팅에서는 앞장서고 있는 이런 협회인데 이 협회에서 쓰고 있는 절차 모델은 6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컨설팅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때 능률협회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컨설팅 팀을 구축해가지고 컨설팅 작업 계획을 수립하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고객에게 들어가서 고객의 현재 문제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고객 문제에 따라서 가설을 만들고 문제 해결에 대한 검증을 하고 그리고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구조화시켜서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단계를 거치는 게 한국능률협회 모델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글로벌 차원에서 여러분 그 컨설팅 역사에서 보스턴 컨설팅 그룹 소개를 했었죠. 뭐 한 곳이라겠어요? BCG가 말이죠. 전략 컨설팅의 세계적인 글로벌 컨설팅사예요. 이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컨설팅 수행 절차 모델을 쓰고 있는 것은 6단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항상 고객의 문제를 항상 정의를 하고 그 문제가 어떤 것인지 핵심적인 크래시 파일 구조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그 중에 문제의 우선순위를 잘 찾아내서 급한 것부터 또는 중요한 것부터 가설을 수립해서 작업 계획을 작성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거기에서 필요한 문제 해결 인사이트를 조출해서 구체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스토리 라인을 구성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슬라이드를 제공해 주는 이런 소위 절차를 거치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는요. 컨설팅이라는 것은 내 전문 지식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의에 유의할 게 있다는 3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컨설팅, 협의 컨설팅에서 중요한 겁니다. 컨설팅이라는 항상 blank sheet approach. 뭐냐면은 고객의 문제를 볼 때 미리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역량이나 내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백지 상태에서 고객의 문제를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다는 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컨설팅 전문가로 활동하실 때요.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전문 지식을 가지고 먼저 고객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바이어스가 생기고 뭡니까? 내 편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객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인식하려면 브랭크 시트 어프로치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보스턴 컨설팅에서 하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하이퍼시스 드리븐 어프로치. 뭡니까? 가설 지향적인 방법론을 쓰라고 해요. 항상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가설을 설정을 하고 그 가설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항상 반복하라는 이터레이트. 컨설팅이라는 것은요. 끊임없이 그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과정을 거쳐야 정확한 문제를 인식을 하고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게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쓰고 있는 절차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에이티컨이라는 회사를 얘기했었죠. 이거 글로벌 차원에서 대단히 유명한 회사인데요. 에이티컨에서 쓰고 있는 모델은 기본적으로 4가지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가하고 진단을 하는 거예요. 고객의 문제를 평가하고 진단해 가지고 그 고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고객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게 비전 수립하는 단계고요. 그리고 비전에 맞춰서 고객이 필요한 추진 과제를 알아내고 과제별로 추진 계획을 수립해 주는 게 에이트커니에서 쓰고 있는 컨설팅 수행 절차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이트커니에서 쓰고 있는 컨설팅 절차의 하의 부분을 들여다보면 우리 컨설팅 방법론에서 많이 쓰고 있는 절차예요. 첫째는 고객의 현황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 고객 기업이 부딪히고 있는 외부 환경을 분석을 하고 또 고객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SES, 성과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고객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가 과연 적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고객 기업이 이 내부 역량이 지금 별로 취약한데도 너무 많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다양한 업종을 하고 있구나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부 역량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내부 역량과 관련된 그 조직 구조가 중요하거든요. 기업이라는 게 조직이 너무 조직이라는 것은 계속 늘어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조직이 더 생겨 있고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직을 잘 분석해보고 나서 이것을 평가 및 진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첫 번째 단계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평가 진단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이 조직, 이 고객의 새로운 나아갈 비전을 잘 정의하고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비전과 정의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비전이 있어야 어떻게 돼요? 추진 전략과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 기업의 발전 방향을 가져가야 되겠다 하는 기회 분야를 찾아보는 거고요. 그것에 따라서 추진 과제를 알아내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떻게 해요? 추진 조직 모델을 설계하고 추진 계획을 만들고 기업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 하는 것이 에이트커니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론적인 모델 또 하나는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실용적인 모델을 제시를 했어요. 그중에 여러분들께 아까 잠깐 얘기한 게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현재 컨설팅 시장에서 표준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모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모델이 국제노동기구와 쿠바라는 학자가 만들어 놓은 모델이 표준 모델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컨설팅 서비스라는 것은 이런 표준 모델로 여러분이 항상 컨설팅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을 바라봐 보면 이 컨설팅 서비스가 진짜 품질이 정확하고 가격이 정확하고 진짜 이게 이 딜리버리 내게 전달된 과정이 잘 전달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파악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야 여러분은 그 컨설팅 서비스 품질을 여러분들이 컨설팅 서비스 가치를 인정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이 단계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컨설팅 서비스 첫 번째 단계는 뭐가 되겠어요? 표준 모델은 착수를 하는 거예요. 착수. 두 번째 착수를 해서 고객과 나와 컨설팅 서비스 계약이 맺어지면 두 번째는 뭐 하겠어요? 고객이 부딪히고 있는 문제를 알아내는 게 되겠죠. 진단해내는 게 되겠죠. 그래서 고객의 문제를 잘 알아내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실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액션 플래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실행 계획을 수립하거나 뭘 해야 된다면은 임플리멘테이션 실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단계가 어떻게 종료를 하는 거예요. 실행을 하고 나서 종료를 하는 거예요. 실행과 종료는 어떻게 했어요? 분리될 수도 있고 또 함께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섯 단계로 구분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어떻습니까? 착수하는 단계에서 우리 컨설턴트 고객에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 고객을 어떻게 돼요? 접촉해서 해야 돼. 접촉해.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고객을 접촉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많은 컨설팅 회사들은 스스로 뭐 고객을 찾기 위해서 인터넷이나 이런 통해서 회사를 홈페이지로 소개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는 사람에게 연락도 하기도 해가지고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네? 만나가지고 만나가지고 뭘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건 진짜 내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 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진단을 해봐가지고 미리 예비 진단을 한 이후에 뭘 해야 되겠어요? 고객에게 나는 당신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고 제안서를 작성하면 어떻게 돼요? 고객이 이 컨설턴트에게 이 문제를 해결을 맡기면 어떻게 나는 이익을
낼 수 있겠다.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겠다.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계약이 체결하고 나면 어떻게 본격적으로 이 컨설턴트들을 투입해가지고 현장 기업에 가서 뭘 하겠어요? 고객의 문제를 진단하는 건데요. 그러려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을 정확히 정해야 되겠죠. 이번에 매출을 2% 늘려야 되겠다. 이 기업의 기술을 지금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야 되겠다. 그런 목적을 정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그 목적에 따른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을 해서 자료를 분석하고 그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고객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들은 이 문제에 나하고 동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다른 이유가 있느냐 하는 걸 알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런 진단이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해결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해결 방안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다양한 해결 방안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나온 해결안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해서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당장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역량으로 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걸 결정 대안을 권고를 하고 결정된 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실행할 것인지를 실행 계획을 하나하나 마련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액션 플래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련된 액션 플랜에서 뭘 해야 되겠어요? 고객이 스스로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실행 지원을 해 나가야 됩니다. 컨설턴트는. 그냥 그런 권고만 하고 그냥 놔둬버리면 그 기업 내에 있는 직원들이 컨설턴트가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고객 기업이 잘 실행할 수 있도록 실행을 도와주는 것이 또 하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실행된 결과에 대해서 뭘 해야 되겠어요? 평가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야 내 컨설팅 서비스가 우리 고객 기업의 문제 해결과 돈을 버는데 진짜 도움을 된 것인지 고객은 또 이 컨설턴트를 활용해가지고 내가 진짜 도움을 받았으면 다음에 또 쓸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평가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이 다 끝났으면 종료하고 마무리하고 끝내는 것이죠. 끝내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야, 우리 고객이 내 이 컨설턴트를 통해서 컨설팅 서비스를 받았더니 크게 내 기업 이익에 도움이 됐다. 그럼 어떻게 되면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내의 주요한 컨설팅 고객으로서 내 클라이언트로서 남을 수 있게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컨설팅 표준 모델 절차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시고 꼭 이 절차가 지켜지는지를 잘 체킹을 해 나가셔야 돼요. 하나라도 빼먹으면 어떻게 되세요? 가급적 여러분들이 뭡니까? 그 절차를 빼먹음으로써 컨설팅 서비스가 올바로 전달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죠? 예를 들면 여러분 치킨집에 가가지고 내 치킨 오더를 했는데 말이에요. 중간에 가져다줄 중간에 뭡니까? 응? 오더 순서가 달라지거나 응? 고객이 갖다 준 치킨을 배달해주는 절차를 잘 안 지키면 내 탁자 이외에 식탁 이외에 그게 정확히 전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컨설팅 서비스도 그런 측면에서 이 절차를 여러분들 잘 체킹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표준적인 절차에 의해서 우리 컨설팅 서비스가 고객에게 전달이 되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서 고객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하는데 문제는 이런 컨설팅 서비스를 내가 이렇게 절차를 거쳐 제공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과정에서 고객과와 컨설턴트와 관계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런 문제, 그런 사업, 고객과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사업을 관리하는 상황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를 잘 관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 부분을 몇 가지를 여러분들께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을 어떻게 관리를 잘 하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컨설팅이란 사업, 프로젝트를 관리할 때 유의할 사항으로는 항상 내가 컨설팅 제안서를 제공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컨설팅 제안서를 제공해서 고객이 나에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그 고객 의뢰인을 잘 알아야 되고 의뢰인이 처한 시장과 고객, 그 다음에 그 의뢰인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지 또는 선택할 대안은 어떤 것을 가져갈 것인지 추진할 방안, 돈을 벌어지고 문제를 해결해 줄 방법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어떠한 자원을 동원해서 해결할 것인지 하는 것을 잘 고려해야 어떻게 되겠어요? 고객이 이 컨설턴트에게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맡기면 진짜 내가 문제 해결하고
돈을 벌 수 있겠구나 하고 판단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뭘 해야 되겠어요? 고객에게 잘 제안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뭐가 생기게 되겠어요?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아, 처음에 내 생각과 다른 요구도 많이 하고 또 상황이 많이 변화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객과 잘 의사소통해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잘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수행하는 과정에서 견해의 차이를 잘 수정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서는요. 이 컨설팅 결과물을 누가 가져가느냐? 우리 컨설턴트 것이냐? 아니면 고객의 이 의뢰한 고객의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컨설팅의 일반적인 컨설팅 결과물은 컨설턴트가 그걸 소유하지만 거기 내용 중에 고객과 관련된 다양한 비밀스러운 것도 있고 고객의 지시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고객이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컨설팅 프로젝트는요. 고객이 이거 내 거다 하고 미리 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나는 컨설턴트는 어느 정도 지식재산권을 가질 것이냐 하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컨설팅이라는 건 의뢰인의 문제를 내가 직접 들어가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의뢰인에 대한 비밀을 유지를 잘 해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의뢰인 비밀을 잘 유지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하나는 컨설팅이라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 때문에 컨설팅 비용, 금액을 결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컨설턴트를 몇 명 동원할 것이냐. 또는 그 사람들을 하루에 얼마 정도 그 비용을 줄 것이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컨설팅 금액을 결정할 때도 영역 대금이라든지 수행 경비를 잘 산정해가지고 고객과 우리 컨설턴트와 서로 트러블이 생기지 않도록 잘 노력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컨설팅이라는 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서비스를 고객의 문제를 진단해서 해결해 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컨설팅 시장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급격하게 변화를 하고 있어요. 모든 전문 조직이,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자기 전문가 조직에 융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컨설팅 시장 및 컨설팅 조직이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남보다 다른 경쟁 우위를 가지고 우리 컨설팅 회사를 운영을 해야 경쟁할 수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우리 컨설팅이라는 것은 전문 지식을 고객에게 단순히 전달하는 게 아니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서 고객이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컨설팅 서비스라고 했어요. 그러려면 그걸 잘할 수 있는 방법론 지식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와서는 이런 컨설팅에 있어서는 방법론 중심의 컨설팅이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컨설팅 조직을 운영할 때 방법론 개발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한편으로는 컨설팅 수행하는 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세상이 엄청나게 변하다 보니까 전문 지식도 엄청나게 변화하고 방법론도 새로 변화하니까 어떻게 돼요?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는 목적이 다양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컨설턴트로서 역량을 키우고 나면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대신 뭘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얘기예요. 공부를 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생각을 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런 컨설팅을 하려면 훌륭한 컨설턴트들을 우리 회사에 끌어들여야 되겠죠. 그러려면 컨설팅 전문 인력을 끌어들여서 잘 선발해가지고 교육 훈련을 잘 시켜서 현장에 잘 투입시켜서 관리를 잘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한성대에서는 컨설팅 대학원을 설립을 해가지고 한 10년 동안 지금 석박사 한 300~400명을 우리가 키워서 현장에 많이 내보내고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이런 컨설팅 시장에서 전문적인 이런 컨설팅 전문 인력이 대단히 수요가 많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했었죠. 우리 컨설팅이라는 것은 고객이 컨설턴트의 권고와 자문을 받아가지고 뭘 해요? 그 조직이 바뀌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바뀌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조직이 줄어들거나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자리를 잃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많은 조직들이 컨설팅 수행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잘 받아들여서 그 조직이 진짜 경쟁력의 조직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변화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컨설팅을 받는 조직 전반에서 거기 CEO부터 시작해가지고 리더부터 시작해서 말단 직원까지 열심히 변화를 잘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조직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한쪽만 손해보고 한쪽 이익을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통합되게 서로 이익을 보고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 한편으로는 이 변화 관리가 이루어질 때 단순하게 그냥 막 조직만 개편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조직이 개편돼서 그 조직의 그 성숙도가 높아지도록 하는 이런 차원에서도 우리 컨설턴트는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정보기술을 도입하고 관리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아까 말했죠. 최근에 기업 경영이냐 조직이 경쟁 우위를 차지하는데 정보기술을 도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정보기술을 도입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기업들이라는 게 저항을 많이 해요. 내가 하든 내 손으로 하든 내 머리로 하던 일들이 컴퓨터 또는 로봇을 하게 되면 내 자리가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많은 조직에서 저항을 하니까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정보기술을 도입하면 당신도 도움이 되고 조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변화관리해 나가야 되고요. 교육 훈련이나 홍보도 강화하고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왜? 정보기술을 도입하면 많은 직원들이 이거 중간에 공장 자동화를 하게 되면 자료도 열심히 집어넣지 않고 그럴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 자리가 이태로워지니까, 내 비밀이 드러나니까. 그런 부분을 잘 돌아가게 하려면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얘기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보기술을 도입하면 뭐가 문제가 돼요? 보안이 발생해요. 혹시 정보기술을 아무리 좋은 IT 기술을 도입해 놨더라도 외부에서 해커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기업의 정보를 다 빼내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 기업 망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보안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공부했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여러분들과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 문제 첫 번째는 컨설팅 공급 측면에서 제시된 이론 모델이 아닌 것이 어떤 거겠어요? 자, 사회학습 모델, 전문가 모델, 어때요? 비판 모델, 통합 모델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대신 신제도주의 모델 어떻습니까? 이것은 수요 측면에서 제시된 모델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퀴즈가 되겠습니다. 컨설팅 수요 측면에서 제시된 이론 모델은 뭐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 신제도 형성 이론.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시그널을 보내는 것. 신호 이론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래 비용 이론, 베타 이론이 있습니다. 퀴즈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컨설팅 수행 절차의 이론 모델이 아닌 겁니다. 이론 모델. 이론은 어떤 거 있다고 그랬어요? 르인샤인 모델, 콜포-프롱만 모델, 메거리스 모델, 그 다음에 ILO, 쿠버 모델이 있다고 그랬죠? 에이트커니 모델 어떤 모델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론 모델이 아니고 실무 현장에서 글로벌 컨설팅사가 활용하고 있는 실무 현장 모델이라고 그랬죠? 자, 네 번째 퀴즈가 되겠습니다. 컨설팅 표준 모델의 절차는 착수, 그 다음에 뭘 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가? 진단을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종료의 5단계를 거친다고 그랬습니다. 퀴즈 다섯 번째 퀴즈가 되겠습니다. 컨설팅 수행 관리에서 고려할 사항으로는 크게 뭐뭐 있다고 그랬죠? 사업 관리, 조직 관리, 인적 자원 관리,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변화를 관리를 잘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변화 관리, 정보기술 도입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 수고 많으셨는데요. 항상 우리 컨설팅은 뭐 하는 겁니까? 일신, wil신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하고 새로운 변화가 몰아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변화에 맞는 문제 해결 역량을 가진 거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일신, wil신 하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